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이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만큼 박스피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의 지수 밴드를 살펴보니까요. 1890에서 한 2240 정도를 내년 증시로 예측을 좀 해놨던데요. 지난해 이맘때에 이 각 증권사에서 올해를 추정했던 이 지수대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박스권 탈피는 불가피하다라는 그 의견인데요. 불가할 것이다라는 그 의견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기업들의 이익이 상향 조정되기는 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에 이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한 3.2%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올해와 비슷한 그런 장세를 좀 예측을 해보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속은 조금 다릅니다. 전강 후 약이 될지, 전약 후 강이 될지, 이 상저하고인지 상고하전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게 속도가 또 어떻게 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주요 변수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내년을 기다리는 그 연말 장세에 상당히 좀 지루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가 아니라 오히려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 오늘도 나타나면서 보합권의 혼조권의 장세가 양시장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10시 구간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좀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외국인의 수급이 더욱더 강화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와 또 비차익 매도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와 더불어서도 또 달러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 주체는 조금 더 불안감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실까요? 현재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일단은 소폭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0.23% 오른 1952.7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분봉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좀 9시 5분쯤에는 1944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1월에 가장 저점이었던 1942포인트까지 내려가나 싶었더니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다시 1950선을 회복을 하면서 현재는 1952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외국인은 지금 장 출발부터 계속 매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453억 원 정도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현재 104억 원 소폭으로 매도 우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기관은 190억 원 정도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먼저 보시죠. 네, 코스피의 가장 상승하는 업종은 현재 전기가스 쪽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오늘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가스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현재 1.56%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료품이 1.37%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의료정밀이 1.28%, 화학이 1.1%, 비금속광물이 0.8% 소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에서 지금 가장 하락하는 업종은 운송장비 쪽입니다. 오늘 좀 완성차 쪽이 좋지가 못한데요. 현재 1.27% 운송장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건설이 0.74% 떨어지고요. 섬유의복이 0.64%, 통신이 0.55% 하락, 철강금속도 0.08%로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대체로 좀 빨간불이 들어온 줄 알았지만 현재 현대차 3인방 쪽으로 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차는 빠지고 있지만요. 현재 삼성전자는 0.08% 소폭 오르면서 126만 3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76% 오르면서 49,300원을 기록하는 중이고요. 삼성물산 0.35% 오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현재 1%대로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41만 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시면 SK하이닉스 오늘 0.83% 오르고요. 삼성생명은 0.48% 상승한 10만 4천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롯데에서 이 롯데제과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 230만 원 정도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수 기일은 28일까지인데요. 한번 롯데그룹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제과가 현재 7.2%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224만 8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도 오늘 흐름이 좋은데요. 1.28% 오른 212만 9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롯데케미칼도 1%대 상승 흐름 유지하면서 2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쇼핑이 4% 상승, 롯데푸드가 3.69% 상승하고 있습니다. 롯데제과의 한번 주가 흐름을 살펴볼까요? 네, 지금은 224만 8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 롯데제과, 일본 롯데 쪽에서 이 추가 지분을 좀 획득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230만 원에 매수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지금은 모든 이평선을 다 상회하면서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한 모습입니다. 네, 그럼 다음 특징적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완성차 쪽이 좋지 못합니다. 지금 이 재료로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쌍용차 쪽에 좀 모두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완성차 부분에 좀 해외발 악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쪽에서 10월에 이어서 11월 판매량이 좀 급감했다,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 중국 쪽에서 좀 최악의 스모그 사태가 벌어지면서 좀 차량 이부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완성차 부분에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요. 현재 현대차 그룹주들 확인을 해보면요. 현대차가 0.33% 밀리는 14만 9,500원 기록하고요. 우선주의 흐름은 더 안 좋습니다. 2.82% 떨어지면서 10만 3,500원을 기록하고요. 기아차가 좀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2.26% 떨어져 5만 1,900원을 기록합니다. 쌍용차가 1.18% 떨어지고요. 현대모비스도 역시 1%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현재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장 출발했을 때 좀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현재는 소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지수 확인을 해볼까요? 0.08% 떨어진 667.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봉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코스닥 지금 분봉을 확인해 보면요. 장 출발했을 때 사실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바로 이내 빠지면서 좀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장중에는 670선까지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다시 좀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667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코스닥의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현재 외국인이 66억 원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도 32억 원 소폭이지만 매수 흐름을 나타냅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 오늘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요. 43억 원 정도 소폭으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의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대체로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요. 사실 동서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갑니다. 현재 3.91% 거의 4% 가까이 떨어지면서 3750원을 기록 중에 있고요. 셀트리온은 현재 보합권, 코미팜도 어제 이어서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13% 떨어진 43,35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1.03% 하락, 바이로메드는 장 출발엔 좋았지만 현재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0.26% 빠지면서 18만 9,100원
1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로엔과 파라다이스도 여전히 좀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코오롱생명과학 어제는 좀 크게 밀렸으면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11위까지 넘어서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다시 10위로 올라오면서 1.8%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2만 400원 기록 중에 있고요. CJENM 계속 흐름 좋습니다. 한중 FTA 수혜주로도 거론되고 좀 엔터주들의 흐름이 좀 양호하면서 2.87% 상승 흐름 86,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0.26% 장보합권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코스닥의 좀 특징적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쪽이 오늘 좋은데요. 바로 이 내년에 중국과 우리나라 쪽에서 OLED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AST제텍이 오늘 2.34%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5,240원을 기록 중에 있고요. 넥스타이는 또 중국발 소식이 있었죠. 좀 합작 회사를 만들겠다, 또 피인수가 된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좀 29.44% 현재 좀 상한가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11,300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JMI가 10.5% 급등 흐름 나타냅니다. SN텍이 2.6%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11,850원 기록 중에 있고요. 서울반도체도 1% 가까이 상승합니다. AP시스템 오늘장에서 흐름 좋은데요. 2.49% 상승한 1,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OLED의 수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AP시스템 증권사에서도 역시 주목을 했는데요. 한번 스튜디오에서 내용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주는 AP 시스템입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그래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국내외적으로 이 투자가 확대되면서 OLED 장비주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그 평가가 증권가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아주 따뜻한 시선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AP 시스템 오늘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리포트 내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2016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및 OLED 투자 확대 수혜 전망하고 느낌표를 2개나 찍었습니다. 헤드라인이요. 자, 그리고 목표 주가는 상향했는데요. 14,000원,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투자 증가 수혜와 중국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를 주요 포인트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과 2016년 실적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 주요 고객사가 2016년에도 플렉서블 OLED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이고, 둘째는 2016년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 역시 OLED 투자를 지속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객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번째로 2015년 실적이 주요 고객사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투자 증가로 대폭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실적 성장세는 2016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분기별 실적 전망을 확인을 하고 계시죠. 자, AP 시스템의 2016년 실적은 디스플레이양 주요 고객사의 플렉서블 OLED를 중심으로 한 이 투자 증가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투자 본격화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인데요. 자, 2016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로 17%, 92% 증가한 3,324억 원, 2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0,000원에서 40% 올린 14,000원으로 상향했고요. 자, 이는 현재 주가 대비로는 거의 40%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투자 의견도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충분한 수주, 아쉬운 수익성 이렇게 두고 있고요. 자, 목표 주가는 10,000원,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5년 절반의 성공, 그리고 2016년에는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비 수주의 연속성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그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지표입니다. 2015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이 2,915억 원, 영업이익은 271억 원으로 수익성 중심의 개선세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6년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규 플렉서블 OLED 라인 증설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중국 패널 업체의 OLED 패널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고부가 가치 장비의 수주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영업이익은 271억 원으로 연간
역대 최대 수익성이 기대가 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다만 이는 수주 증가에 따른 높은 매출액에도 이 수익성이 지속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또 한켠에서는 뽑고 있는데요. 자, AP 시스템은 레이저 소스 구매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다른 장비 업체 대비로 장비의 마진율이 좀 낮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목표가는 좀 높게 제시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향후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라인 투자와 또 중국 패널 업체의 중소형 라인 투자로 장비 수주의 연속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리포트입니다. 한국과 중국 양날개로 비상 헤드라인입니다. 목표 주가는 14,000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 역시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2015년 가파른 수주 성장세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엘레로 장비의 성장 잠재력에 역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주 공시 내역을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지난해 부진을 딛고 2015년부터 가파른 수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증권가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패널 업체들의 증설 수혜가 집중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서의 독점적 지위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서 이 반도체 장비 사업에서 수주도 활기를 띠면서 사업 아이템의 짜임새가 견고해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AP 시스템은 플렉서블 OLED 제조 공정 중에서 캐리어 글라스를 떼내는 이 엘레로 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는데 이 장비는 향후 중국에서도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고 그리고 ELA에 버금가는 주력 아이템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올해 이 투자에 많이 좀 집중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설비 증설에 또 나설 예정이라는 점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요인이고요. 아울러서 주력 고객사가 2016년 상반기 중에 6세대 A3 라인 증설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서 실적 성장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장비 셋업 이후에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는 파츠 매출 등에서 충분한 마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LB 시스템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2.9%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 3%에 육박하는 상승입니다. 최근에는 매물대에서 횡보세를 좀 보였던 종목인데요. 오늘 하루 만에 반등 시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윗꼬리가 좀 달려 있는 그 구간이네요. 자, 증권가에서는 OLED 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장비주들의 수혜 가능성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대체적으로 14,000원 정도, 지금부터는 한 40% 정도의 상승 여력을 내다보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앞으로의 움직임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특징주 AP 시스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시장의 움직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윤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동차 완성주, 대형주 쪽의 흐름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은 양호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보시면 만도가 오늘 2%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17만 4,500원 기록 중에 있고요. 코다코도 흐름 좋습니다. 3.61%, 3.73%까지 상승을 하면서 4,165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NS 같은 경우엔 그저께 상장이 됐었죠. 장중에 그저께 좀 상한가를 기록한 바도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 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000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주가 흐름 살펴볼까요?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조정을 받다가 오늘 장 다시 장 출발부터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18,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른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다시 하락으로 전환한 종목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상신 EDP는 지금 보합권에 있는 상황이고요. 성창 오토텍이 11.43%로 좀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47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섹터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시장 상황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만기 하루 앞두고 오늘 장에서 좀 강하게 변동성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0.15% 상승을 하면서 240.3포인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선물 시장의 수급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외국인과 개인, 기관 지금 보시면요. 외국인이 708계약 정도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934계약 조금 더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 좀 더 강한 매도세가 나타납니다. 1624계약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